3, 2, 1, 땡! 정도 지난 시점에 녹화가 중지되었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꺼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훈입니다. 니콘에서 Z9 8K 60p 12비트 동영상 기록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얼마 전에 진행을 했죠.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발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8K 60p로 얼만큼 지속해서 촬영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니콘에 부탁을 해서 이틀간 테스트 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오늘 그 데이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니콘 Z9 N로우 8K 60p 12비트 영상 테스트. 근데 시간이 사실 너무 부족해서 화질 테스트나 이런 거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발열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만이라도 이게 뭐 의미가 있겠다, 만약에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니면 저처럼 영상 작업을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 중에 조금 가성비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Z9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발열에 대한 부분 먼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테스트 조건은 이렇습니다. 화질 설정은 높음으로 해놨고요. 이렇게 높음으로 설정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냐면,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초당 722.5MB의 용량으로 데이터가 기록이 됩니다. 이거는 실제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초수로 나눈 건 아니고, 니콘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PDF 파일인데요. 그 파일에 보시면 이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 설정을 일반, 그러니까 높음이 아니고 일반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이 정도, 초당 433.75MB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니콘의 펌웨어 업데이트 매뉴얼북에는 이게 비트로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바이트로 환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발열은, 제가 가장 궁금했던 발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테스트 조건은 이렇습니다. 8K 60p 12비트 영상이고요. 화질 설정은 높음, 개조 모드는 N로그, AF 모드는 AF-F입니다. AF-F가 있고, AF-C가 있고, AF-S가 있고, 당연히 MF도 있겠죠. 니콘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모드에서 이 네 가지 초점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AF-S나 AF-C는 특히 AF-C 같은 경우에는 AF-S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반셔터를 누르거나 AF-ON 버튼을 눌러야만 초점이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AF-F로 놓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AF-F로 되어 있는 동안은 카메라가 계속해서 뭔가를 판단하면서 작업량을 좀 더 가져가게 되는 거죠. AF-S나 C보다는. 그리고 실내 에어컨은 오프, 꺼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현장,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테스트 현장의 내기 온도가 약 26도 정도 됐었고요. 틸트 LCD는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틸트 LCD를 펼치게 되면 이 펼친 사이로도 방열이 되면서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렇게 막고 진행을 했습니다. 딱 한 번 펼쳤을 거예요, 아마. 그 틸트 LCD 안쪽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딱 한 번 펼쳤습니다. 자, 1회차 녹화 시, 그러니까 처음 카메라가 이제 냉간시라고 하죠. 상온에서 처음 돼 있다가 처음 녹화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로부터 46분간 제가 메모리를 2TB 메모리를 니콘에서 같이 빌려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 메모리를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최초 46분간 녹화가 진행이 됐고요. 중간에 메모리 카드 발열 경고 표시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46분간은 문제가 없이 녹화가 잘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회차 녹화 시에도 46분간 녹화가 잘 진행이 됐는데, 1회차 녹화 시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2회차 녹화 시에는 카메라 발열 경고도 같이 들어왔어요. 이게 발열 경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발열 경고가 있고 메모리 카드 발열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카드 발열 경고는 거의 그 최초 녹화할 때 20분인가 그 시점 이후로는 계속 들어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 발열 경고는 이제 두 번째 녹화를 진행하던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뒤에 이어지는 실험 영상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회차 녹화 시에는 결국에 발열로 인해서 카메라가 꺼졌어요. 약 18분 정도 녹화를 진행한 다음에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46분씩 두 번 했으니까 이게 92분이죠. 92분에 18분 정도 녹화를 했으니까 약 1시간 한 110분, 그러니까 2시간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총 녹화 분량을 기록했을 때 카메라가 발열로 꺼졌습니다. 근데 꺼질 때 그냥 꺼지지 않고요. 30초간 카운트다운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적당히 녹화를 끊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까지 논스톱으로 촬영을 하실 현장이 있을까? 과연 그게 이제 좀 궁금한 점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테스트하는 건 그렇게 테스트를 했었고, 또 한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차에서 그때 외부 온도가 한 17도 되는 정도 날씨였는데, 차에서 퇴근을 하면서 제가 차 실내 온도를 24.5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터까지는 아닌데 약간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집에까지 퇴근하면서 영상을 기록해 봤는데, 그때 차 안에서도 발열로 인한 중단 없이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이나 메모리 가득 찰 때까지 더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차에다가 삼각대를 세워서 면 테이프로 온 사방을 다 두른 다음에 Z9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발열로 인한 중단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40여 분 정도 녹화하는 동안. 2테라 메모리 카드가 다 찰 때까지 녹화 시간은 약 46분 정도가 떴었고요. 제가 오는 중간에 잠깐 신호에 걸렸을 때 이 화각을, 렌즈를 조금 이렇게 만지다가 이 뒤로 이렇게 팔을 뻗어서 1430 렌즈거든요. 침동식 렌즈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녹화가 중단돼가지고, 중단된 이후에 다시 차를 세우고 녹화를 걸어놓고 온 게 지금 37분 정도 녹화를 했죠. 38분 14초가 됐네요. 네, 그리고 그 앞쪽에 제가 렌즈를 만져서 녹화가 끊어지기 전까지가 8분 32초가 됐으니까 합치면 약 46분. 그러니까 처음에 녹화 가능한 시간으로 나왔던 시간을 사실상 다 채운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그림 만지고 있으면 따뜻합니다. 겨울에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배터리 한번 볼게요. 배터리가 지금 아까 100%일 때 시작을 했고, N로우로 46분을 녹화한 상태에서 배터리 체크를 해보면 67%가 남았네요. 그러니까 약 33% 정도 사용을 한 거고, 여기 보시면 보이죠? 67%. 그러니까 33% 정도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일단 오늘은 퇴근 시간 테스트는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 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간 테스트해보고 내린 생각은, 사실 발열 걱정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느꼈는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카메라 비용이 아니고요. 일단은 메모리 카드 값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제가 빌렸었던 2TB 메모리 가격이 일반 시중가 기준으로 따졌더니 한 100여만 원 정도? 좀 100여만 원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생성된 데이터를 결국엔 편집을 하시려면 노트북이든 PC든 연결해서 편집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편집을 하실 때 이 저장 매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하드디스크에서는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46분 풀로 녹화된 이 CF 익스프레스 메모리 카드를, 제가 가진 NVMe, 편집용 NVMe가 2TB짜리가 있고 SSD가 1TB짜리가 있는데, 이 둘에는 옮길 수가 없었어요. 같은 2TB라고 하더라도 CF 익스프레스에 있는 기록 용량이 더 큽니다. 그리고 NVMe에 있는 용량이 더 작았어요. NVMe를 포맷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대1로 옮겨서 사용할 수가 없었고, 이걸 결국엔 8TB짜리 그 하드디스크에다가 옮겼는데, 옮기는 시간이 46분 촬영 분량을 옮기는데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조금 빠른 하드디스크도 아마 2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옮기는 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백업, 안전을 위한 백업으로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데, 편집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시려면 꼭 최소한 SSD, 가급적이면 NVMe를 쓰셔야 되는데, 이게 다 결국엔 비용에 대한 문제가 수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N로우 녹화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일단은 니콘에서 이틀간 제가 빌려서 써봤기 때문에
요 발열 테스트 하는 것만도 사실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실내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테스트한 영상이고, 그 다음날 야외에 나가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야외 테스트는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야외 테스트는 거의 날씨가 조금 더 더워진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제가 구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실내 테스트 기준으로는 뭐 26도 정도 되는 이 실내에서 촬영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어서 실제 실험하면서 제가 이제 리얼타임으로 녹화한 영상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뭐 시간을 압축한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조금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먼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갈식으로 결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어지는 실험 영상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Z9의 발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쪽에는 온도계와 습도계가 있는데, 온도계를 원래 요것만 쓰다가 제가 요거 하나를 더 추가해 봤어요. 지금 이쪽에 오늘의 주인공 Z9이 있습니다. Z9이 8K N로우로 12비트 영상을 촬영할 때 일단 2테라 메모리 기준으로 46분 정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슬롯 2개를 채웠을 때 과연 발열 경고가 언제 뜨고 언제 꺼지는지 좀 테스트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Z9을 상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그 뒤쪽에다가 지금 캠코더를 하나 더 설치해 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Z9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캠코더까지 세팅을 해 놨고, 한번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60분의 1초, ISO는 자동이 아니고 기본이 800이네요. N로그를 선택해 놨습니다. 그리고 화질 설정은 지금 N로우 설정이 되어 있고요. N로우에 12비트고 SDR과 N로그가 있는데 N로그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녹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녹화 들어갑니다. 현재 시각 12시 59분. 좀 있으면 1시네요. 딱 1시에 시작하면 되겠다. 1땡 녹화 눌렀습니다. 46분 41초. 현재 기온은 26.2도. 카스 온도계로는 26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온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녹화 시작한 지 이제 2분 30초 돼 가고 있습니다. 자, LCD에 불을 켜고 이쪽 카메라 액정 주변 부위는 29도 이 정도 되고 있고, 28도. 메모리 슬롯 쪽은 마찬가지로 27도 정도, 31도까지. 이쪽 액정이 보통 카메라들이 보면 이쪽 액정들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32도, 30도. 네, 이제 열이 슬슬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는 걸 봤다가 지켜보시죠. 녹화 가능 시간이 1분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이제 온도계 한번 여기 잡아봅시다. 많이 올랐죠? 40도, 39도, 41도. 일부러 지금 틸트 액정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열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배터리실 같은 데는 지금 38도 정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17초 뒤에 녹화가 꺼지고요. 네, 녹화가 중지되었습니다. 나왔고, 네, 방금 녹화 끝난 지금 Z9이고요. 46분 녹화를 마치고 메모리가 다 차면서 녹화가 중지된 상태이고, 지금 메모리 카드 온도를 재보면 41도, 43도, 43도, 제일 뜨거운 데가 아까 45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바디 안쪽에는 메모리 슬롯 쪽에 지금 41도, 여전히 40도가 넘는 온도들이 계속되고 있고, 네, 이 상태에서 한번 녹화 두 번째 돌려보겠습니다. 슬롯 2에 있는 메모리에다가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전송회상 슬롯 2, N로우 아까랑 똑같은 상태에서 자, 또 녹화 갑니다.
현재 시간이 13시 51분 지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38도, 37도 또 한번 가보죠. 뭐. 이따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함께 있는 우리 나이트피버 감독님이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LCD 안쪽이 어떨 것이냐? 지금 그걸 물어봤죠. 네. LCD 안쪽이 얼마나 뜨거우냐? 아마 끓고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오늘 실험 사상 최초로 잠깐만 들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만 들어 올리고 안에 온도 재볼게요. 41.5, 42.2, 41.9, 39, 37.8, 35. 그러니까 확실히 메모리 슬롯 쪽으로 올수록 뜨거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 겉면 LCD보다는 약 1도 정도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41.6, 여기가 지금 42도 정도, 이쪽이 42도 정도 돼 있죠. 다시 닫아주고 일단은 겉면보다는 1도 정도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사왔는데 그 사이에 온도 경고 표시등이 들어왔네요. 근데 일단은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실내 온도가 26.3도, 그다음에 카스 온도 기준으로는 26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사이에 또 43도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사실 저는 안에 있으면서 이게 땀이 나는 상황인데 43도, 43.7, 43.6, 네, 43.7 보이나요? 41.8, 39. 아래쪽은 확실히 좀 낮고 이쪽 위쪽이 많이 뜨겁습니다. 오, 여기. Z6-2 그때 온도 측정할 때도 보니까 이쪽 조이스틱 있는데 여기가 되게 뜨겁더라고요. 근데 44도 가까운 온도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어요. Z6-2 같은 경우에는 고온 경고 뜬 다음에 계속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임계점이 됐다 싶으면 1분 경고가 뜨거든요. 근데 Z9은 어떻게 표시가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핫카드는 거의 지금 1시간 넘게 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메모리 슬롯 1번 녹화할 때부터 지금 2번 슬롯 녹화하고 있는 때까지 계속 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메모리 카드는 41분 28초째 녹화를 이어가고 있고 발열 경고와 카드 발열 경고 두 개가 떠서 이미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녹화는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를 방금 재보니까 이제 45도까지 넘어갔습니다. 45.6도, 45.7도 만지면 따끈해요. 따끈따끈합니다. 볼게요. 41도, 39도, 45도. 이제 전체적으로 한 45도까지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45도, 44도, 43도, 다시 위로 올라가면 45도, 여기도 44도, 45.7도까지 올라가 있고, 어쨌든 온도는 계속해서 한 이제 뭐 0. 몇 도 내지 1도 가까이 올라가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어요. 이게 진짜 저 땡볕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43분 넘어가고 있고 이제 녹화 가능 시간은 3분 36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화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겐 8K 60p로 촬영된 엔로우 영상이 4테라가 생기는 겁니다. 92분 분량이군요. 92분, 1시간 반이 넘는 분량으로 4테라의 용량이 생기는데 이제 빨간불 들어왔어요. 여기 아이콘이 바뀌었죠, 지금? 네. 43분쯤부터 아이콘 색깔이 완전 빨간색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아마 꺼질 것 같습니다. 온도도 뭐 0.2도 차이 나긴 하는데 시작할 때보다는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실내에 아무것도 안 켜고 지금 계속 그냥 이 조명하고 카메라만 켜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온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저 아이콘 바뀐 뒤로 또 버티네요. 네, 이제 녹화 가능 시간이 메모리 용량 끝까지가 약 4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44도, 43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30초 정도 남았는데 저 빨간 온도 경고등이 계속 살아있고 오히려 시간이 지금 메모리 용량 때문에 부족하다고 깜빡거리고 있는데 요 녹화가 끝나는 대로 바로 또 다시 그 아까 1번 슬롯 우리 촬영했던 1번 슬롯을 포맷을 하고 바로 또 촬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땡! 녹화가 중지되었습니다. 녹화가 중지되었고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는 메뉴를 눌러도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자, 기록이 끝나고 나면 반응을 하고 메모리 카드 포맷 네, 한 1분쯤 전부터 카메라 고온 경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3회차, 세 번째 지금 녹화가 돌고 있는 거고 세 번째 녹화에서 13분 정도 지금 녹화 지나고 있고요. 남은 시간이 메모리 기준 23분인데 카메라 고온 경고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재볼게요. 43도, 그 다음에 좀 뜨거운 데가 여기도 43도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근데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오고도 또 계속 녹화가 되고 있어요. 사실 아까도 2회차 때도 이랬거든요.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나서도 46분 다 채울 때까지 계속 녹화가 됐는데 뭐 좀 두고 보죠 뭐. 30초. 녹화 시작한 지는 2시간 10분여가 지났고요. 세 번째 타임 녹화가 들어간 지는 한 뭐 18분 정도 지난 시점에 3, 2, 1, 땡! 녹화가 중지되었습니다. 뭐야, 0 들어왔는데, 그렇지. 오케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꺼졌네? 제가 찍었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꺼졌습니다. 이렇게 반갑지? 이게 반가울 일인가? 아무튼 꺼졌어요. 60p 엔로우 영상을 가지고 2시간 가까이 뭐 이렇게 찍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저희는 오늘 테스트를 위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엔로우 설정해 보시면 일반 화질이 있고 높은 화질이 있는데 저희가 테스트할 땐 다 높은 화질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굳이 높은 화질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더 용량도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일반 화질로 하셔도 크게 차이를 못 느끼면서도 발열 관리나 아니면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높은 화질도 한번 찍어 보시고 일반 화질로도 찍어 보신 다음에 이게 내가 보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사실 조금 부담 가더라도 계속 높은 화질로 찍으시면 되지만 이거 굳이 나한테는 큰 차이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처럼,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 화질로 찍으셔서 데이터 관리도 좀 편하게 하시고
2테라씩 하루에 2번만 찍어도 4테라인데 오늘은 이렇게 실내에서의 테스트를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제가 실제 밖에 나가서 낮에 좀 땡볕에 서서 테스트 좀 해보고 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